보호자 측에서는 조카 조모 씨가 실제 오너는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는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국 후보자는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네,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 쏟아져 나온 의혹들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조국이 온통 조국 이야기뿐이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PK 정치 덕고 오늘은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단위로 의혹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 가장 많이 소개된 5대 쟁점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75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이혼한 동생 부부의 부동산 위장매매, 동생의 위장이혼, 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논문, 산후뱅 또 논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가장 화력이 센 쟁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네. 세다. 이게 세대별로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를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황제 장학금. 네.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이 몇천 원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얼마나 공부도 팽개치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많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 테고요. 공정하지 네.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대, 30대의 분노가 극에 달할 네. 것이고 산업행 문제의 경우는 60대 이상 국가의 네. 안보를 소중하게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 나머지 사모펀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웅동학원에서의 어떤 국고를 갖다가 마음대로 쓴 거라든지 네. 그리고 또 위장 전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40대, 50대와 네. 같은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네. 그런 연령층들이 분노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네. 다 세지 않겠냐.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이 제일 센 거는 네. 언론에서 가장 크게 보도해 주는 것이 가장 센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말씀은?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요. 네. 언론에서 카드라 통신, 경마식 보도가 네. 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개만 예를 들자면요. 그 75억 투자 약정 사모펀드 제목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은 직접 투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주식을 팔고 네. 간접 투자는 가능합니다. 펀드는. 그래서 펀드로 전환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펀드에 맡긴 돈은 10억 5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75억 투자 약정 네. 막 이렇게 부풀려서 놓고 있잖아요. 75억이라는 액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75억이라는 뜻입니다. 75억을 꼭 넣어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10억 5천을 넣었을 뿐인데 네. 이것이 가장되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네. 재산이 56억인데 네. 어떻게 75억을 약정했노? 한 가지만 네. 더 하면. 네. 그리고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이 왜 네. 화제가 돼야 됩니까? 조국 씨의 전 재수는 네. 이혼한 경력을 드러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불편해서 감추었을 뿐이고요. 네. 어린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아버지와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네. 그러면 그걸 이혼한 걸 티를 내고 아들한테 이혼했다 막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청문회에서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그 전 재수 씨의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네.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에 묘비가 쓰여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동생이 이혼하기 전입니다. 6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 묘비에 네. 그 이혼한 부인의 명의가 들어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겁니다. 묘비 그 이야기 잘 하셨어요. 우리 장례 문화에서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얼마 전에 네. 이혼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전 부인이 네.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 장지에서 사이로 이름 올려가지고요. 안내판에 놓아 있는 거 전 분명히 봤습니다. 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집안마다 다를 수 무슨 있다는 큰 말씀이고. 비리라고 하나가 생각하면 안 아니고 됩니다. 지금 네. 너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복합적으로 거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생각하지만 겁니다. 청문회 네. 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는 그래 해명 이미 되고 있다고 위장 봅니다. 이혼의 가능성이 사실로 밝혀지었고 이장이는 절대 아닙니다. 네, 논란들의 사실 또 우리 지역의 이름들이 또 조국 전 수석이 또 우리 지역 뭐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의 이름들이 또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더 큰 관심이 아닌가 싶고요. 가족 문제까지 또 건드려야 하느냐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야 논평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의혹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또 신상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막장 드라마 가족 청문회 이야기 나왔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수많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당 차원의 별도의 검증 절차를 가질 예정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다. 국론 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러한 코드 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냐. 네, 여야를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의 조국 후보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한 거지 그렇다 칩시다. 네. 위장 이혼이 이혼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 위장 이혼이라고 단정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혹 제기, 의혹을 만들어서 사실화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의혹이 있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네.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의혹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네.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진실을 밝히자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어떠한 정당이든 네. 야당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국무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걸 수없이 해왔고 네. 더 강렬하게 해왔습니다.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걸 청문회 안 결판을 하냐. 내는 건 청문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네. 야당이 충분히 실력을 아마 입증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각 당의 대표들 발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네. 기류가 변화간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처음에 느낌인가요? 조국 후보를 추천을 했을 때 네. 야당들이 다 좀 조용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반대를 바로 했죠. 네. 평화당과 정의당은 좀 신중한 모드였는데 네. 평화당이 돌아섰습니다. 반대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네. 그리고 정의당 역시 지금 발언들을 보면 신중 모드로 돌입을 했어요. 그 전체적 흐름을 보면 네. 조국 불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지고 보여지고 있다. 다만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청문회도 시작도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적폐청산 동력에 지장이 주진 않을까요? 그래서 제 이런 생각은 상황들이? 간단합니다. 네. 길고 짧은 거는 대보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대보자는 거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조국 수석을 각종 의혹 제기로서 청문회 이전에 일단
정부에다 상처내는 것으로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당은 저 법으로 정해진 대로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청문회 하자라는 거고 야당은 저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에 하자. 네. 서두를 게 뭐 있느냐. 꼼꼼하게 살펴봐야지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왜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진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겠죠. 네. 조국하면은 왕의 남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쓰러뜨리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그러다 대통령이 보니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네요. 올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강공을 하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렇게 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길게 가져갈 필요가. 왜 그런가 네. 하면은 국회의원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를 몇 번 해봤는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단 하루만 합니다. 네. 청문위원들이 20명이 넘어요. 한 사람의 그 청문 그 후보자를 앉혀놓고서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그게 한 두 번 정도 돌아오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의혹을 규명하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청문회장에 앉아갖고 바로 팩트 조사가 됩니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 모아서 네. 청문회 당일날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네.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야당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확인할 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청문회를 서둘러 양파 필요가 껍질도 없다. 생기는데 네. 그걸 다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당장 내일 하자. 조사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잖아요. 청문회 무력화시키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 입장 이런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라는 입장이신 우리 것 같은데 내일 하자고 말하는 적은 없고요. 네. 청문회 일정을 조국 후보자 본인이 그랬습니다. 내일이라도 해달라고. 잠깐만요. 그래서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했지 내일 네.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합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일 합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세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 정치판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의 총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있지요. 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 뭐 그냥 약간 차이로 진 게 아주 대참패를 했고 지방선거에서 또 대참패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단체장의 뭐 70~80%가 민주당이죠. 네. 이번 총선까지 패배한다면 당의 존립이 무너진다. 3연패가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네. 아마 당이 존재하기 힘들 거라는 그 위기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양대 정당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좀 극한 대립을 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에 네.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좀 이 유사일에 우리 헌정일에 참 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청문회에 의혹이 많은 거 좋고요. 청문회 일정 합의를 해서 뭐 청문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될 수 있으면 늦게 하려고 하고 그 청문회 또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네.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공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드러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6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그때 큰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장관 예우 논란, 그리고 병역 회피 논란, 또 아들 또 증여세 문제, 이거 뭐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국민들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일탈된 것이 아니라면 네. 위법이 아니라면 이걸로 장관 자격을 발목 잡는 거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문 제도 자체가 네. 너무 극한적으로 개인의 도덕성, 그 상처내기 위주에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예. 내가 하면 놈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냐. 네. 또 여야간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피로감, 국민적 피로감. 지도자들 왜 다 이래? 인사에서 이런 자본비 생기고 비난이 벌어지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서 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인재를 넓은 곳에서 찾아가지고 등용을 시키면 네. 상대적으로 험결로 인해서 비난받을 소지와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죠. 네. 그런데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를 하면 좁은 공간 속에서 자기한테 코드만 맞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면 험결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가 방금 최태경 위원장이 비판한 것처럼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서만 사람을 쓰다 보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넓게 안 쓴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시행착오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봄에
그 거리에서 정치로 돌아온 황교안 대표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거리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번 주말이죠. 24일 날 장외 투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주장이 네. 조국 법무부장 후보에게 의혹을 다 해소하고 청문회에 오라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청문회장이 의혹을 해소하고 정책과 능력을 자질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네. 청문회를 왜 합니까? 청문회를 하기 전에 뭐 의혹을 다 해소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장외 집회 네. 이야기 뭐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청문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한국당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내도 비판이 있는 걸로 들립니다. 비판이 어떻게 있죠. 보십니까? 예, 저는 솔직히 그 발표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옳은 싸움을 하는데 네. 정당한 싸움을 하는데 정당치 못한 방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기 전보다도 지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지난 주말 지나면서 고민해 오신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변인께서 예.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주의 키워드. 예. 소문난 잔치를 들고 오셨어요? 예, 소문난 잔치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저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요. 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것을 의혹이라고 해서 크게 뜯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중요한 것은 정말 의혹이 실체적 진실인가 아닌가는 청문회장에서 밝혀질 거라고 네. 봅니다. 조국 후보 청문회도 저는 그러할 것이라 봅니다. 의혹은 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네. 의혹은 의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소문난 잔치라는 것이 국민 앞에서 백일하게 드러날 것이라 보고 지금 야당과 네.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싶은 사람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허위를 사실화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문난 의혹 잔치 제대로 된 의혹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셨고요. 이성근 의원께서는 어떤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같은 조국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똑같은 조국인데 네. 부메랑. 그러니까 부메랑이라는 건 아마 알 겁니다. 던지면 다른 데 공격하기 위해 던지는데 그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까? 날카로운 비판 많이 날카로운 하셨죠? 비판을 많이 했죠. 본인은 정의, 공정, 그리고 평등 이러한 네. 구름위에서 전지자처럼 이렇게 심판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그 학자들이 정치나 아니면 또 임명직으로 갈 경우에 폴리페스라고 비판을 했죠. 조국이 했던 말은 조국의 말로 비판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본인이 폴리페스라고 비판을 네. 받고 있고 오죽하면 서울대학교 동문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으로 80% 넘는 압도적인 1위를 하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알겠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한 주가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부메랑을 꼽았습니다. 네. 결국은 먹을 거 하나 없는 소문난 잔치 그리고 자기를 다치게 할 부메랑 청문회 어떤 청문회가 될지 저도 주목이 됩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